소선입니다. 오늘은 역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사주학, 이 음양사상은 어디서 왔냐 하면 바로 역에서 왔습니다. 역이라는 것은 우주 변화의 흐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를 성신이라고 얘기하죠. 자, 우리가 역이라는 것은 이렇게 씁니다. 이것은 해조 그리고 달입니다. 해와 달, 태양과 달의 관계가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쳐주는가, 그것이 역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이라는 것은 변화무쌍한 겁니다. 가만히 정체되어서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 태양의 주위를 지구가 돌고 또 지구의 주위를 이 달이 돌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이렇게 회전하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일으켜 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분명히 역이란 것은 변화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선천의 역이 있으면 또 후천의 역이 있겠죠. 선천의 역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선천의 역. 지금부터 한 5,000년 전에 보키시라는 분이 있었죠. 테오 보키시, 보키 8개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8개를 만들었죠, 그죠? 이것을 우리가 하도라고 얘기합니다. 이때가 5,000년 전이라면 그 이후로 3,000년 전에 주문왕, 문왕이죠. 문왕 8개. 이것이 나왔습니다. 낙서라고 얘기하죠. 거북이 등 껍질에 또 괴상이 발견돼 가지고 이 문왕이 8개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주문왕, 우리가 주역이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주역과 복희역, 복희역과 주역, 이렇게 이제 쓰고 있는 이것을 선천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복희역은 뭐냐면 하늘을 뜻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하늘은 원형이고 근본으로 그냥 그것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체라고 얘기하죠. 체. 그리고 주역은 이 하늘의 기운을 그대로 인간이 활용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이 인간이죠. 이것을 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채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활용하는 거죠. 직접 쓰임이죠, 쓰임. 그래서 복희역이 상생이라면 이 주역은 상극이에요. 상극을 통해 가지고 상생으로 가는 그 길을 또 모색을 하는 겁니다. 서로 싸우고 붙고 하다 보면 거기서 내가 뭘 잘못했고 어떤 것을 또 반성하고 또 새롭게 깨어나야 될지를 알아갈 수가 있는 거죠. 세상은 정반합의 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천역은 이렇게 복희역과 문왕 8개의 역으로 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선천은 복희 8개, 선천의 후천은 문왕 8개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게 주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천은 복희역과 주역이죠. 근데 후천은 뭐냐 하면 바로 정역이라고 합니다. 이 역, 우주의 흐름이 똑바로 된다는 얘기죠. 이 정역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지를 뜻하는 거예요. 자, 복희역은 하늘을 뜻한다면 주역은 인간이 그것을 활용한단 말이에요. 그죠? 인간이 이것을 천지운행을 활용해서 쓰임을 제대로 쓴다면 이 정역은 땅이 발라진다, 그 말이죠. 이것은 다른 말로 지축정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화산이라든가 대형 지진, 홍수 이런 것들을 표현하면서 이것이 바로 축이 올바르게 선다면 여기 이제 정력으로 바뀌어진다. 이것을 지금부터 1885년 김일부 이분 선생님이 이것을 한 4년 정도 하늘에 둥둥 이 괴상이 떠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역이 만들어졌더라. 그래서 선천역이 복휘역 주역이라면 후천역은 앞으로 정력시대가 온다. 봄에 우주의 계절이 있다면 또 여름의 계절이 있고 또 결실의 계절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역이라는 것은 끝없이 변화 발전하고 돌고 도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역을 볼 때 이 주역이라는 것은 이 지구가 있으면 이렇게 23.5도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1년이 365일이고 여기에 우리가 윤달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족한 이 기울기 때문에 분명히 모순이 발견되고 서로 상생이 아닌 상극의 현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빚어지고 있더라. 그래서 여기서 벌어지는 게 바로 성과 악이죠. 부자와 가난함. 이게 높고 낮음, 어디는 높고 어디는 낮고, 저 사람이 미운 사람, 또 착한 사람, 항상 이게 분별이 생긴다 그 말이죠. 너와 나를 가르니까. 이렇게 해서 상극은 분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화합이 아닌 음양의 분리를 뜻하는 거죠. 그런데 후천이라는 것은 지축이 바로 서면 이것은 정음이죠. 정음 정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삼량 삼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되면 화합이 되어지면서 음양합일이 되는 겁니다. 공존이죠. 소통의 장이고 너와 나가 하나가 된다 그 말입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시기가 온다는 것을 이분이 이제 밝히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주역을 보면 원래 이 중심 자리가 부모 자리가 되어주고 천지 자리가 되어줘야 됩니다. 근데 부모의 자리가 어떻게 됐냐면 변방으로 물러나 있죠. 여기가 부모 자리, 우리가 건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가 어머니 자리죠. 그래서 여기를 건곤, 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떨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천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엄마, 아버지, 하늘과 땅이 변방으로 이제 물러나 있다. 이 자리에 누가 있냐면 태가 있어요. 삼녀가 있어, 삼녀. 태. 이 태를 우리는 이제 연못이라고 합니다. 막내가 이 자리에 음의 기운을 불어넣고 이제 다져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중간의 기운이 누구냐 하면 가장 힘을 쓰는 기운이죠. 여기 기운에 이제 이녀가 있습니다. 이녀. 두 번째 딸이죠. 이것을 우리가 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써요. 이 이는 불을 뜻합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이남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감이다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씁니다. 이녀와 이남, 장년이죠. 가장 힘을 쓰는 그 기운이 중간에 있더라. 그러면 이렇게 장년청이 이렇게 큰 기운이 있으면 얘네들은 물불 가리지 않고 또 분별에 약하고 도리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대신 무조건 이기고 보자, 승리하고 보자 하는 그런 기운이 굉장히 강렬하죠. 그리고 여기 기운은 뭐냐면 여기가 손입니다. 손방. 손방은 장녀죠. 장녀.
일려죠, 일려. 여기는 바람을 뜻합니다. 바람. 우리가 남동풍이 분다 하죠. 남동풍. 바로 손방입니다. 장녀예요. 그리고 정동쪽, 딱 종쪽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 진이 있습니다. 진. 장남. 진은 우레를 뜻해요. 우레. 그래서 우리 진방은 정동쪽인데 이 동쪽에 누가 있느냐 하면 나라로 치면 중국이 있죠. 중국이 동방의 중심이 딱 되고 있습니다. 서방의 태는 뭐냐면 미국이 돼요. 그래서 정동과 정서, 동양과 서양을 딱 구분 짓는 중심 핵의 자리에 여기 있다. 여기는 뭐냐면 동북이죠. 여기가 간방입니다. 이게 삼남이죠. 여기는 산을 뜻해요. 산. 여기가 동북간방이죠. 바로 우리나라. 우리나라를 뜻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직 나를 드러내 놓지 않고 있다 그 말이죠. 대신 이 간방의 자리는 지하라. 뭐든지 그치는 자리, 끝나는 자리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기운들이 간방을 통해서 마무리가 되고 여기서 또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 앞으로는 정력은 주인된 자리, 천지가 딱 중심에 있어요. 부모 자리가. 그래서 여기가 아버지 자리죠. 그리고 여기가 어머니 자리입니다. 천지가 딱 여기 있네요. 그죠? 그렇게 하고 엄마를 중심으로 여기에 일녀가 있어요. 장녀. 그리고 여기가 이녀가 있고 삼녀가 있죠. 그래서 일녀를 우리가 손방이다, 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녀, 이녀는 이종. 그렇게 해서 삼녀는 태종. 그러니까 일녀의 반대편에 누가 있냐면 일남이 있습니다. 일남은 진이죠. 진이 딱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녀 자리에 반대편에 이남이 있겠죠? 여기에 누가 있냐면 감이 있습니다. 감. 이 감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삼녀의 반대편에는 삼남이 있겠죠? 이 자리에 간방이 있더라. 바로 우리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딱 보면 이렇게 정음, 정량으로 삼량, 삼음으로 완벽하게 여기 바로 서더라. 그래서 간의 자리는 바로 우리나라였죠. 한국. 이것이 이제 정동 쪽을 차지하면서 동방의 핵심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한국이 되죠. 한국이 앞으로는 미래의 중심이 돼요. 그리고 반대편에 이 태는 미국이죠. 여전히 삼녀와 삼남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회적인, 아주 우호적인 그런 관계로 두 나라가 함께 같이 서 있겠다. 그래서 앞으로 시대, 정력 시대는 한국이 동양의 핵심이 되고 중심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온다. 이것이 주역에서 정력으로 바뀔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역이라는 것은 항상 변화무쌍하게 변화되는 겁니다. 우주가 변하면 우주에 맞춰서 이 지구라는 것도 변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역이 증명해 주고 있는데, 선천의 역은 중국에서 만들어졌다면 이 정력은 한국에서 이제 만들어진 거죠. 지금부터 1885년이니까 한 139년 됐죠. 그러니까 120년이 지난 연후면 이것이 이제 눈으로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숫자상으로 한번 보면 이 주역은 지금 우리가 주역을 쓰고 있죠. 여기가 16입니다. 16수조. 그리고 여기가 38목입니다. 방향은 보면 여기가 북쪽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동쪽이에요. 여기는 남쪽.
여기는 서쪽이죠. 근데 뭐냐면 주역은 여기서 수생목, 목생화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어떤 숫자가 있느냐 하면 이 사구금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뭐냐 하면 이칠화가 있더라. 그래서 이 화가 이칠화죠. 이칠화가 사구금을 화극금하고 있어. 화극금. 상극하고 있더라.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금화 교역이다. 이 화가 금을 녹이고 있어요. 또는 하추교역이란 말을 쓰죠. 하추교역.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는 반드시 이 화가 금을 녹이는 그런 현상이 빚어진다. 이 금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열매거든요. 열매가 제대로 쏙까지 확 다 익기 위해서는 이 뜨거운 태양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금이라는 것은 문명이죠, 문명. 이 문명이 어떻게 한 번은 뭉개진다는 뜻입니다. 그런 변화가 오고 난 이후에 이제 이런 정력이 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력에서의 숫자를 볼 때는 여기가 지금 1이면 반대편이 6이 되겠죠? 3음 3냥이니까 여기가 2면 여기가 7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3이면 여기가 8이 돼요. 또한 여기가 4가 되면 사구금이 되죠. 그래서 1육수, 2칠화, 3팔목, 사구금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제 정동 쪽이 바뀌어졌죠, 그죠? 여기는 3이잖아요. 왜냐하면 주역에 있어서는 숫자가 어디서부터 얼마를 쓰느냐 하면 1에서부터 9를 씁니다. 양수예요. 여기에 중심이 되는 것이 5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5를 쓰게 되죠. 그래서 이 5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이 5의 중심이 1에서 5까지 있을 때 이 가운데 중심은 뭐냐면 바로 3이 되죠. 그래서 정동 쪽 3이 중심이 되고 여기에 중국의 기세가 굉장히 강해졌던 겁니다. 근데 정력의 시대는 정동 쪽의 숫자가 8이 되죠. 이 8이 되고 여기에 뭐가 붙느냐 하면 5와 10은 이렇게 양쪽으로 붙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숫자로 볼 때는 1에서 10까지죠. 여기 가운데 중심은 5, 6이 같이 갑니다. 음양으로. 음양으로 같이 가게 돼 있더라. 시작은 양이고 마무리는 음이 된다. 이거 역시도 양음으로 돼 있죠. 음양으로 같이 공존합니다. 그래서 이 8이라는 숫자는 5에서 10으로 운행하는 이 50의 기운의 중간 자리가 딱 8입니다. 그래서 8이 38, 이 8이 바로 정동 쪽을 뜻하고 이 동쪽에 뭐냐면 바로 한국이 있더라. 그래서 한국이 중심이 되는 그런 기운으로 앞으로 시대가 발전이 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바뀌게 돼 있어요. 여기라는 거는 바뀐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10이라는 거, 음이죠, 음. 시작은 양이 하지만 마무리는 음이 하는 음도수란 말이에요. 여자잖아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아주 평등해진다. 평등시대로 접어든다. 대신 이 정력은 땅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지축의 정립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27, 화를 묻어둔 거죠. 그래서 이 뜨거운 이 불기운이 어디 들어있냐면 대륙 속에, 저 땅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지각 멘털 밑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북극을 빙하를 녹여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대륙들이 물에 잠기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난다. 이 십수라는 걸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 십수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
정신세계죠. 그래서 주역에서는 양수가 다 이루어졌잖아요. 물질이에요, 물질. 물질 문명이었다고 말이죠. 이 문명이 정신 문명으로 넘어간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화급금에서 녹고 부서지고 바닥으로 떨어질 거 다 침체하면서, 그리고 북극에 뜨거운 불기운이 올라오면서 온전히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정음정량의 정력으로 넘어가더라. 이때 우리가 견뎌내는 방법은 한 마음이에요. 일심. 이 주역의 시대는 이분법으로 살았죠. 이거는 두 마음. 정력으로 넘어가려면 절대적으로 일심으로 가야 됩니다. 이것이 뭐냐면 100% 긍정입니다. 부정을 용납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음양합덕이죠. 여기 두 마음 이분법은 음과 양이 이렇게 분리가 일어났던 시대입니다. 이것이 이제 합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역에서 정력 시대로 지금 변하는 이 시기에는 내 마음을 오직 밖을 바라보고 분리하는 마음이 아니라 전체를 하나로 보는 관점, 그리고 세상 만사가 일체 좋은 현상으로 절대 긍정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내 자신을 위해서 정신적인 이 공부를 함양한다면, 물질과 정신이 하나로 된 세상, 그런 세상이 도래한다면 우리가 거기에 잘 발맞춰서 수능에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